그다음에 발목 잡는 물건들이라고 경매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검색해봐서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강남구 이런 거 비교해볼까요? 빨랑 3건이네. 그로구도 17건, 금천구도 10건밖에 안 돼요. 종 하나예요. 63건. 또 하나만 63건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저 물건들이 저게 한동안 계속 유지되면 발목을 잡아서 어떻게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구독자의 고민 시간.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구독자 백초컷님이 보내셨는데요. 화곡동 평지에 저가 빌라 많은 곳은 어떨까요? 사실 화곡동에 저가예요. 근데 특이한 건 저층 빌라 말고 저가라 표현하셨죠. 네, 저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는 철저히 제 주관적이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저히 주관적이에요. 자, 빌라에 천국하고 물음표 있죠.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부터 저가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저가 빌라가 대단히 많습니다. 요즘에 빌라들 가격도 난리가 아닌데, 더군다나 변장관님 이슈와 역세권 개발 이슈, 여러 가지 재개발 이슈 뜨면서 빌라들 가격이 천정부지인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저가 표현을 하면서 물어보셨을까? 화곡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저가 빌라가 많다. 저 표현이 오늘 이제 중심이거든요. 왜 가격이 저렴할까? 다른 지역은 임대, 전세, 폭등까지 난리가 아니어서 지금 난리가 아닌데 언제까지 저럴 건지, 아니면 장기로 봤을 때 뭔 답이 보이는 게 있는 건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오늘 정말로 제 주관적입니다. 자, 다 올랐다 우리만 빼고 그 기분이 지금 화곡동입니다. 뭐 아예 영향이 없는 거 아닌데 다른 데 영향에 비하면 많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피드수첩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런 빌라들 사례 나올 때도 화곡동 되게 많이 나오죠. 오늘도 경매 좀 보여드릴 건데 특이한 경매 사건들이 좀 많이 올라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폭풍 시장에서 외로운 섬, 그런 느낌이에요. 딴 데는 폭풍 불고 있는데 우리 잠잠해요. 잠잠합니다. 자, 우선 지도상 위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도를 보면서 얘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 여기가 화곡동입니다. 화곡동의 특성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먼저 화곡동 제일 먼저 보면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도로다. 물론 이제 이런 건 아시고 있죠. 우리가 사실은 보시면 여기가 사실은 마곡이잖아요. 마곡 정말 많이 올랐죠.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목동 일대, 목동 교역역 있고 분명히 이 사이에 끼었는데 아무리 이 지역이 좋고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도 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이쪽 공격, 이쪽 공격에 의해서. 근데 참 미미하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담이 아니면 경계벽이 딱 둘러싸인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은 하나씩 풀면, 우선 저는 이제 도로 부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도로. 어느 지역이든 우리가 조그만 골목길이 있으면 대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아서 큰 길이 돼서 나가고 교통을 뚫어주고. 그래야 이제 좀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구, 어떤 구별 인구를 따질 때 있잖아요. 서울에서 구에서 가장 큰 많은 인구는 송파구예요. 한 66만에서 67만. 그 다음에 이제 한 50만 이상이 5개 구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넘버 2가 이 강서구 약 58만.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을 이 화곡도 차지하는 거 아시죠? 58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만 정도인 강남구와 노원구.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도 되게 많아요. 근데 도로 문제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좀 보시죠. 큰 대로라고 했잖아요. 제가 대로들이 보이죠. 어느 구를 가든 영등포거든요. 근데 여기도 뭐 목동 지역도 이렇게 보여요. 근데 보시면 이 화곡동은 어떻게 보이세요?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이 넘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런데 노란 선 보이시죠? 노란 선 보이죠? 딴데. 근데 딱 넘으면 여기 별로 없어요. 여기 일부 구간에 이제 여기 이거 하나 쭉 가는 거 이거. 그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강서구청 가는 길 나오거든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네, 여기 위쪽.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게 이 길 하나 밖에 없거든요. 화면이 좀 흐리네요, 뭐가. 다시 한번 제가 해볼까요? 다음에 지도로 가서 뭔가 선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뭔가 그렇구나. 그랬었네요. 화곡동 치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면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지도, 여기 큰 도, 화곡, 강서구청에 내려오는 게 이 길 말고
이 화곡동 전체를 보면 되게 촘촘해요, 길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상황이 이게 도로 상황이 도로가 이게 답이 좀 안 나오는 거. 뭔가 큰 대로 확 물길을 끌어줄 이게 없어요. 근데 인구는 많다. 인구는 많아요. 인구는 대단히 많습니다. 인구는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게 문제라 보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여기 보이시잖아요. 도로도 확해 구이 딱 들어가면. 근데 화곡동 딱 가면 막힌다니까. 막혀요. 답이. 그리고 이제 이 산 여기 이제 또 절벽으로 막고 있죠. 이 가운데 이 부분이 이거 막혀 있어요. 지형도 보면 다 나와요. 사실은 지형도를 보고 이게 이제 지형도라고 해서 표시해주면 딱 막고 있죠. 여기 언덕으로.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역 내 도로 상황이 큰 특징이 이제 큰 길이 없다. 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 보이지 않는 담을 만든다. 뚝 막혀요. 뭔가 막히고 뭔가 지장이 있고 불편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에 빌라가 답이 나온다는 게 개발, 개연성, 어떤 가능성. 실제로 공공지구가 지정이 안 돼도 우리도 이건 채워졌어.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죠. 우리도 가능한 건가? 우리도 저 아파트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임대 폭등. 전세가 오르니까 이럴 바에 청약통장 안 돼. 이럴 바에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노후도를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저층 저가보다 중요한 노후도라고 제가 써놓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거 강서구예요. 몇 프로냐면 41.79%. 우선 구 전체 노후도를 좀 보죠. 높은 거냐고요? 그럼 옆에 저 끝에 있는 여기가 강서구가 보이시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옆에 있는 걸 좀 볼까? 이쪽으로 가서 좀 보시면 어떤지 알겠죠. 중량구 50.9%. 보이시죠? 숫자 50.9%. 뭐 노원구하고 비교해도 노원구는 제가 항상 많다지만 70.95%. 그러면 높은 편이 아니네요. 높은 편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재개발 이런 거 하려 해도 50%에서 60%, 특히 60% 기준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자, 근데 아예 동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동. 화곡 1동 28.31%. 28%밖에 안 돼요. 되게 낮죠. 그럼 화곡 전체가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동을 다 봐볼게요. 어떤지. 화곡 8동 28.12%. 숫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화곡 2동 25.78%. 모든 동을 볼 거예요. 화곡 4동 26.29%. 화곡 본동 26.29%. 화곡 6동 26.77%. 자,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아십니까? 지역 자체 내 개발은 명분이 약하다. 사실은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이게 뭐냐면 40% 넘어가는 데가 많죠. 서울시 노후도가 문제라니까. 근데 화곡동은 노후도 문제가 없어요, 아예. 너무 우리가 이름 포기? 그래서 지역 내 자체 대량 이주민이 없어요. 밖에서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개발 이슈를 이렇게 말해주기가 참 난해해요. 너무 이게 노후도가 낮아서. 우리가 뭐, 제가 요즘에 옛날에 자양사동, 거기 뭐 70, 우리 적어도 보통 40% 다 넘어가거든요. 웬만한 지역이. 서울에서 유일할 정도예요. 이게 너무도 이름 포기할 빌라 아니면 뭔 소리냐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재개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얘기 나올 때부터 우리 지분 쪼개기 나는 이 뭐냐면 신규 빌라들, 또 주민들도 거기에 들어온 분들이 이제 그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거기 빌라 거주를 하는 거죠. 어떤 큰 목표 없이. 그러면서 그냥 신축 빌라면 실거주 입주자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낮아요.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뭐 위치가 좋고 뭐 해도 새 집인데 다 부시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여야 되죠. 그래서 일부 신규 빌라가 있으면 그거를 같이 노후된 빌라 포함해서 갈 수 있겠는데 여기는 낮아도 너무 낮다. 서울에서 제일 낮아요. 내가 보기에. 일부 삼성동이나 강남 이런 거 빼놓고. 거긴 다른 이슈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발목 잡는 물건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또 다른 건데요. 발목 잡는 물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경매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검색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오늘 이후로 보고 주거만 할 거예요. 주거만. 이거 확대해서 이거 보이실까요? 주거만 제가 확대해 볼게요. 검색 조건을 제가 뭐에다 했냐면 주거만 한 거예요.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뭐 이런 거 위주로 검색해봐서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구는 먼저 강서구부터. 강서구도 저는 여기 보이시죠? 강서구라고요. 화곡동을 선택할 거예요. 화곡동 하나만. 자, 검색을 눌렀습니다. 제가. 만철. 우선 페이지 볼게요. 뒤에 아래면 63건이나 나옵니다. 화곡동 하나에 63건. 검색하겠습니다. 다세대 이런 거 했는데 63건인데
중요한 건 화곡동 하나였어요, 분명히. 하나였는데 다른 데 보죠. 근데 우선은 잠깐 볼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선 임차권 빨간색 돼 있잖아요. 이거 별거 없어요. 앞에 임차권이 있고 후순위 채권이 뒤에 있는 임차 보증금을 다 보호받고 그 다음에 경매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찰이 여러 번 돼버리면 뒤에 후순위 채권은 돈을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갑니다. 근데도 막 걸어요. 왜냐면 여기 뭐 유찰횟수 이외에 일반적으로 화곡동 빌라들이 유찰횟수가 되게 강해요. 딴 데 비해서. 이것도 사회, 이거 뭐 별거 없어요. 이 물건 크게 뭔 다른 하자 여건이 있느냐?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이 이 정도다. 근데 제가 화곡동만 검색했죠. 그리고 선 임차권이 있는 건 빨간색이지만 별 문제 없다 말씀드려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른 구를 좀 해볼게요. 검색을. 이번에는 동으로 안 할게요. 구 전체로 볼게요. 구 전체로. 당연히 뭐 강남구 이런 거 비교해 볼까요? 강남구? 좋으니까. 보면 이제 딸랑 3건이네. 강남구 딸랑 3건. 보이시죠? 강남구 확대 딸랑 3건밖에 없어요. 구 전체인데. 그러면 좀 우리가 우리가 비교하면 가까운 데를 해봐야 되잖아. 금천구 해볼까요? 금천구? 금천구. 동 말고 금천구? 동 안 했어요. 금천구 전체예요. 10건밖에 안 돼요. 금천구도 10건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전체를 했는데. 구로구 합시다. 구로구. 좀 무시해줘. 혹시 모르잖아. 금천구 그럴지. 구로구. 특이한 현상이 뭐예요? 구로구. 구로구. 구로구도 뭐 보니까 17건. 구로구는 좀 그래도 좀 따라가네요. 근데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광진구 이런 데 가볼까요? 광진구? 광진구? 나와 있는데 이것도 17건. 제가 이제 좀 여기서 그만 검색할게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보였지만 제가 강서구에 분명히 화곡동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는 구 전체고요. 이건 동 하나예요. 63건. 자, 발목 잡는 물건이라는 게 뭐냐면 물건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폭등하고 뭐 이런데도 여러 가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그래서 저 물건들이 저게 한동안 저게 유지되면 발목을 잡아서 어떻게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게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정도로 물건이 많아요. 사람도 많이 살지만. 온통 말 그대로 빌라 천국, 빌라밖에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게 저 말은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아직 재미라는 소리예요. 외부에서도 저가 주택을 보고 뭐 외곽도 나가잖아요. 경기도. 뭐 요즘에 사실은 뭐 양주, 옥정 다 올랐죠. 의정부부터 시작해서 다. 요즘 이제 부천도 다시 붐붐붐 하겠죠. 더군다나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런데 다 뜨는데 왜 여기는 안 뜨냐 이거죠. 아직 마음에 짐이 그 정도로 이 마음에 장벽이 있는 곳이에요. 좀 더 외부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충 마무리 지면 일을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밀려놓겠죠. 특히 양극화 심화 시대, 우리가 심화 시대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더 집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그러니까 긴 시간을 두고 보시면 답은 나올 건데요. 아주 서서히. 물론 저가부터 매기겠죠. 근데 단기간에 뭘 하시려고 하면 개발 이슈가 뭐고,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진짜 긴 숨을 가지고 보셔야 하는 지역. 뭐 화곡동에 지금 자산을 가진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제 좁은 관점에서는 좀 투자로는 너무 긴 텀을 봐야 된다. 이 정도로. 백조코님 마음에 드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